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전국 상급지 아파트 가격의 흐름,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앞으로 부동산 투자나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잘 들으시고, 내가 살 아파트의 가격이 비싼가, 저렴한가, 현재 시점에서, 자, 그리고 앞으로 가격은 얼마나 오를 것인가, 자, 그런 판단의 근거로 좀 활용하시면 돼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죠? 살 때죠? 분양권을 살 때. 그때 분양권 거래가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시 분양가는 그때 쌌으니까 한 3억, 한 8천 했나요?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분양가가. 분양권이 프리미엄이 여기에 이제 입지가 좋은 곳이니까 7천에서 한 1억 6천, 비싼 거는 1억 6천 초반에 그랬어요. 나중에 좀 더 올랐지만 조망권이 좋은 곳은 한 1억 6천, 1억 3천, 5천 그 정도 갔고, 이 중간동은 한 1억 정도 갔고, 앞동은 조금 더 쌌고, 자, 그렇게 갔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는 있어요. 분명히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살 때, 이 아파트는 몇 년 안에 최소한 12억에서 한 15억 그 정도는 갈 것이다. 살 때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싼 프리미엄을 줬겠죠. 저는 그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물어보면, 그리고 그동안 도와줬던 분들이 있으면 사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을 때 사진 않았어요. 그분들이. 샀으면 돈을 많이 벌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산 아파트의 아파트 가격이 최근 한 11억에서 한 14억 정도 거래가 돼요. 이제 조망권이 있는 데와 없는 데 차이가 있으니까. 자, 그게 이제 불과 입주 후 2년 뒤에 완성이 된 거죠.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빨리 왔어요, 그게. 저도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근데 그 가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분양권도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이제 세를 놨겠죠. 자, 이제 그 아파트를 살 때 앞으로 그 집이 얼마가 되느냐. 자, 그런 판단을 하고 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가 뭐냐. 그것은 이제 가격의 예측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자, 그거에 대한 예측 능력, 판단 능력을 알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판단 능력과 예측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은 아무리 비싼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현재는 가격이 무척 비싸요. 자, 그런데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살 수 있겠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지금은 30억인데 그게 먼 미래에는 평당 2억이 될 거야. 그러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 판단 능력, 자, 그런 예측 능력을 좀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자, 그것은 이제 복잡해요. 아주 복잡해요. 복잡한데 크게 한 두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2013년도부터 이제 16년도 초기 상승기에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한다. 그런 트렌드를 읽을 줄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상승장에서 이제 많이 오른 집들을 볼 때는. 자, 그걸 판단했을 때 대부분의 집들은 2배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졌으니까. 금리가 6%던 게 3%가 되니까 아파트의 그 공급량은 정해져 있는데 화폐가 늘어났다. 자,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상승으로 보고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2배가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2배가. 대부분의 아파트가 2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가지 문제가 남아요. 문제가 남는 게 뭐냐면, 그럼 어느 지역이 더 오르냐, 그리고 어느 지역은 덜 오르냐. 투자자 입장에서 또는 실입주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오르는 곳을 찾아서 이제 투자하거나 실거주를 사야 되겠죠. 자, 그 판단만 남은 거예요. 자, 그 판단은 아주 어렵지 않죠. 자, 어렵잖아요. 그거는 서울에 좋은 곳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대전에 좋은 곳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부산에 좋은 곳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미 다 공개된 거니까, 자, 그 지역을 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이밍의 문제는, 타이밍 어느 시기에 사야 되나, 그 타이밍의 문제는 바로 어떤 경제적 거시경제를 가지고 파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시경제를 가지고. 자, 그게 이제 타이밍이 2013년도부터 16년도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공급량이 모자르다. 그리고 어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자, 그거는 아파트 수요 내부 시장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내부 시장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강남이 좋다. 강남이 좋다. 강남은 누구나 좋은 걸 알죠. 그죠? 누구나 좋은 걸 아니까 비싸서 못 산 거죠. 비싸서. 자, 그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제 2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누구나 아는 정보였어요. 근데 돈이 없어 못 샀다는 거죠. 돈이 없어. 자, 그런데 진짜 그 부자가 되려면, 자,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를 사 가지고 2배를, 삼성전자는 뭐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주식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지금 사서 2배 먹는다. 기다리면 2배 먹는다.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삼성전자의 결과, 어떤 성장성의 결과로 보면 뭐 당연한 얘기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도 6만 원인데 뭐 8만 원 정도는 갈 것이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자, 그 얘기를 국민들은 다 믿는데 잘 안 사요. 비싸다고 생각을 하니까. 강남 아파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량주, 현대 아파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30억인데 그거 기다리면 60억 갈 거야. 그런데도 안 사는 거죠. 비싸니까.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들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가격은 싼데 저평가됐는데 앞으로 성장할 주식을 찾는 거죠. 자, 그게 어려운 거죠. 저 주식이 지금은 싼데 앞으로 성장할 주식을 초고속 성장을 할 것이다. 자, 그거는 찾기가 무척 어려워요. 자, 이제 미국 주식으로 보면 테슬라 같은 주식인데, 자, 그런 주식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 아파트에서도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데 앞으로 가격이 크게 뗄 아파트를 찾는다. 그거를 알면은 다 부자 되겠죠. 다 부자 되겠죠. 그리고 그런 아파트가 그렇게 흔치는 않겠죠. 자, 그런 아파트가 몇 개 있었어요. 자, 그런 아파트가 서울에서도 몇 개 있었고, 뭐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는 전부 다 그랬고, 이 세종시 전체 자체로 보면 이 도시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질적으로, 어떤 그 도시의 발전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태생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현재의 가격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서도 그런 아파트가 있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아까웠던 아파트가 바로 광명역세권 아파트였어요. 예를 들어서 3년 전, 4년 전,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이 1억밖에 안 했어요. 프리미엄 1억에서 1억 5천, 비싸도 1억에서 1억 5천이었어요. 자, 그 가격이면 뭐 살 수는 있었어요. 자, 살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프리미엄이 뭐 거의 한 6억이 됐죠? 6억이 됐어요. 6억, 7억이 됐어요. 지금 8사 기준으로 13억이니까 12억, 13억이니까 한 8억, 7, 8억이 올랐네요. 자, 그 정도로 올랐어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의 가격이 13억이 된다는 것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어요.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다. 자, 그만큼 거기가 여러 가지 입지가, 교통 인프라가 압도적으로 좋아지는 지역이고, 강남에 대한 접근성도 좋고, 하나의 광명 역세권 어떤 택지지구다 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서울시 전체적으로 가격이 급등한 면도 있고, 그런 아파트를 골라내는 능력,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저평가된 아파트를 골라내는 능력들이 아파트 가격의 결정 구조, 아파트 가격의 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그런 아파트를 골라내고, 저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1억 5천 주고 사도 아깝지가 않다. 자, 그때 1억 5천에도 물량이 많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사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지역은 좀 압도적으로 좋아진다는 견해는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13억까지 간다는 예측은 좀 어려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 7, 8억은 충분히 간다고 해서 예측을 했죠. 가격 예측은
바로 이제 우리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상급지 아파트 가격의 구조를 파악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상급지 아파트.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얘기를 조금 더 바꿔보면, 얘기를 조금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저가 아파트들을 좋아해요. 저가 아파트들. 뭐 자본이 적으니까, 갭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량대기로 많이 하시고, 뭐 단타도 많이 치고. 자, 그런데 그게 돈이 되느냐, 이거예요. 돈이 되느냐. 뭐 세금 내고, 요즘은 또 취득세 8%, 12% 내고도 갭 투자 하신다고 그래요. 요즘 분위기가.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벌 수 있느냐. 뭐 많이 버신 분도 있다고는 해요. 자, 그러나 세금 내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빼고 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별로. 그리고 또 전세 빼고 넣고 하다 보면 또 그 쉽지 않은 일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자,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번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억을 버신 분들은 그냥 기본빵은 했다고 그래요. 기본빵은. 뭐 이건 좀 돈을 못 버신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그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끼리 하는 얘기가 10억 정도 벌어도 왠지 많이 번 것 같지 않다. 자,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한 20억을 번 사람들은 그래도 뭐 선방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20억을 벌어야 선방을 했다. 그 정도고, 한 30억을 벌어야 좀 제대로 먹었다. 이번 시장에서. 이번 시장에서 내 자산을 많이 늘렸다.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억이든 30억이든 버신 분들이 과연 조그만 그 아파트, 저가 아파트를 가지고 벌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예를 들어서 광명역세권의 아파트를 샀어요. 흑성뉴타운의 아파트를 샀어요. 자, 흑성뉴타운을 예를 들어보죠. 자, 흑성뉴타운이 프리미엄이 분양권이 풀렸을 때가 2억 정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분양가가 7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게 합치면 9억 정도 되겠죠? 자, 근데 지금 20억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채로 11억을 벌었잖아요. 자, 그거예요, 바로. 자, 그런 아파트를 한 세 채만 사면 30억이 나왔겠죠? 자,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20억, 30억을 버신 분들이 과연 조그만 아파트들을, 짜투리 아파트들을 가지고 뭐 수십 채 사서 벌었을까요?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물론 이제 재개발을 사서 크게 프리미엄을 먹고 뭐 더 크게 하신 분들은 몇십억도 버신 분들은 있어요. 투자의 규모가 크신 분들은. 자, 그런데 일반 투자자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벌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게 벌 수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자본이 한정되니까 그런 아파트를 샀는데 그런 아파트를 막 여기저기 수십 채 사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는 항상 상급지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상급지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거기서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 능력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급지 아파트들은 가격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도 한계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그 중급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의 소득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자, 크지가 않으니까 가격이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작은데 올라갈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상급지 아파트들은 어떠냐면 상급지는 항상 더 적어요. 제일 적은 소수의 아파트예요. 근데 다수가 찾는 거예요. 그 다수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올라가도 계속 사는 거예요. 올라가도 산다. 자, 그러니까 강남이 평당 1억이 됐고 뭐 나중에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상급지 아파트에 항상 관심을 갖고 가능한 한 상급지 아파트에 투자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상급지 아파트의 가격 기준을 가지고 그 뒤에 가격 체계가 서열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서열화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급지 아파트의 가격 기준이 딱 생기면 그 나머지 아파트들은 그 밑으로 가격이 서열화된다. 논리적인 어떤 연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중요한가?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왜 정부가 왜 강남의 아파트의 가격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가? 만약에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2억이 됐다. 그래서 뭐 한 50억, 60억이 됐다. 자, 그러면 마용성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마용성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서울의 중저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저가가 움직이면 또 서울 수도권 외곽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의 가격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만큼 그 최상에 있는 가격단이 그만큼 밑에 가격단을 누르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르는 효과, 어떤 연결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자, 강남의 아파트가 올라가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또 지방 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또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있을 것이고, 자, 그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다 몰려갔던 게 이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지방의 핵심 지역으로 가잖아요. 핵심 지역이 또 올라가면 그 옆에 있는 중저가 아파트들도 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단에 있는 그 아파트 가격이 밑에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번 시장을 보니까. 자, 그런 걸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산의 증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격을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가격, 앞으로 내가 살 아파트가 예전에 옥길지구였는데 카페에서 그때 한 2000에서 몇 년 오래된 얘기죠. 한 2016년, 17년 그때 얘기인데 프리미엄이 2,500에서 한 5,000 올라갔어요. 어떤 아파트가 그때 그 한신 아파트인가요? 그 98 2,500에서 5,000 그 당시로는 옥길에서 2,500에서 5,000 올라갔으면 지금 가격은 몇 억이 올라갔죠. 자, 그때 5천에 사신 분이 제가 카페에서 이렇게 글을 보니까 막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고점에 샀다. 그래서 후회한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산 것을 후회한다는 글을 제가 봤는데 그것 보고 좀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꼭지에 잡았다는 거예요. 꼭지에. 자, 그분은 바로 가격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떨결에 샀는데 꼭지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한 1억 올라오면 그냥 팔아버릴 확률이 높아요. 자, 그게 바로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도 잘하고 실거주 입장에서 집을 사서 자산 능력을 키우려면 바로 가격 판단하는 능력, 예측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게 바로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격 판단 능력이. 이건 집에서도 그렇지만 아파트에서도 그렇지만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에서도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이게 5배, 10배 오를 주식이다 라고 판단하고 사시고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바로 슈퍼개미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예측 능력, 그리고 판단 능력,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능력. 자,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그런 그 가격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면 내가 집을 사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파트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이 1억이었는데 또 1억이 올랐으니까 또 파신 분들이 있었겠죠. 많았어요. 입주할 때 막 던지신 분들 많았어요. 많이 올랐다고. 자,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이 집이 12억, 13억, 14억 그렇게까지 갈 줄을 몰랐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다 몰랐어요. 자, 그런 판단 능력은 물론 이제 어떤 집중적인 공부, 그다음에 부단한 노력,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의 감각은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한데, 자, 그런 능력을 키우시라는 거예요. 키우시면 가장 부자가 되는 그 바른 길이다. 주식이든 아파트든. 자, 그게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확신을 알고 배팅 들어가면 흔들리면 더 사는 거예요. 아파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급지 아파트 가격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그 전국에 있는 상급지 아파트의 가격의 흐름을 다 머릿속에 꿰차고 있어야 돼요. 꿰차고 있으면 그렇게 판단하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상급지 아파트는 다 특색이 있어요. 다 달라요. 자, 그 특색도 다 이렇게 구역별로 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서울의 특색이라고 하면 일단 강남의 교육 학군이 좋은 대치동, 그리고 강남의 핵심 강남구, 일자리가 제일 좋은 강남구, 그런 식으로 목동학군, 상기동학군 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교통이 좋은 청량리, 그렇게
교통이 좋은 삼성동, 일자리가 많은 삼성동, 뭐 그렇게 다 특색이 있어요. 그걸 다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방도 지방 광역시마다 다 특색이 틀려요. 부산도 틀리고, 부산 해운대는 말 그대로 뷰잖아요. 자연환경, 그 뷰, 그 다음에 그 좋은 상권. 자, 그 다음에 대구 오면 수성구, 상권호구, 뭐 학군. 자, 그렇게 틀리단 말이에요. 대전 하면 또 일자리 많은 서구, 그 다음에 학군이 좋은 서구.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렇게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진짜 우리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그리고 고수도권이 많아지고, 자, 그럴수록 가장 강한 곳은 역시 조망권이다. 강조망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강조망권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군단이, 조그만 소도시에서는 강조망권이 별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소득권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이렇게 뭐랄까 고수도권이 많거나 인구가 많아지거나, 자, 그런 지역들은 강조망에 대한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뭐 서울에 있는 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보시면 아시겠죠. 뭐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자, 어쨌든 그 상급지는 인구와 고소득, 일자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자, 이러한 요소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자, 우리가 강남이 다 좋은 건 알아요. 자, 근데 지금 현재 강남을 살려면 또 20억 이상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남이 이전에 뭐 10억일 때, 자, 그때도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다 10억이 없어서 그걸 못 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거는 누구나 돈만 있으면 누구나 열려 있는 기회이고. 자,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평가되고 앞으로 좋아질 지역. 자, 그런 지역을 찾으려면 가격 예측에 대한 능력이 필요하다. 자, 그 가격 예측에 대한 능력은 입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도시가 발전하는 변모하는 것을 머릿속에서 상상할 줄 알아야 되고, 자, 그리고 그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는 대한민국의 상급지 아파트들의 가격의 변화예요. 자, 그 상급지 아파트들은 우리나라의 최고 고소득자들이 도시에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자, 그들은 말 그대로 돈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상급지가 계속 올라간다, 뭐 정부의 규제와 대책이 풀어져서 뭐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공급이 없으니까 그 지역의 공급은 한정돼 있고, 부자들은 그 지역에 꼭 들어서 살아야 되고, 자, 그런 구조가 바로 이 상급지 아파트의 매력이다. 자,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급지가 될 지역들이 보이면 자기가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비싸게 들어갈 수 있는, 예측하고 비싸게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자,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 상급지 아파트 가격의 흐름의 구조, 대한민국 아파트 상급지 아파트 가격의 흐름의 구조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번 전국 일주를 해보면서 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